다음 글을 참고로 하여서 해와 달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1946년도에 쓰여진 시로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던 조국 광복이 이루어진 바로 직후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그러나 광복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모두 화합하는 희망찬 미래가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에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화합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해와 달밤은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로 해가 어둠을 살라먹고 솟기를 바라는 것은 어둠에서 느껴지는 죽음과 암울함,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희망이 가득 찬 새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 의미하는 이 대상을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 밝음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볼 수 있고요. 달밤과 같은 시어는 부정적이고 어둠의 이미지를 표현한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낸 시어라 볼 수 있고요. 해는 화자가 꿈꾸는 화합과 공존이 새로운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의 상징적인 의미는 밝고 평화로운 세상, 우리 민족이 모두 화합하는 희망찬 세상, 을 상징한다 볼 수 있고요. 달밤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광복 이전의 일제 강점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에 쓰인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가 사용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에 사용된 비유법은 의인법, 직유법, 화류법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의인법이 사용된 시 구절을 찾아볼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1년에서 말갛게 씻은 고운 얼굴,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 자, 이 부분에서는 해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에서 눈물과 골짜기를 머뭇과 같은 연결어로 연결해서 비유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 방법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 이 부분에서요. 청산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기슬치다라는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현 방법, 비유법, 화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에 쓰인 상징적인 시어들을 찾아보면요. 자, 해, 대표적인 것이 해, 달밤, 애띠고 고운 날, 이런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요. 해는 밝고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우리 민족이 모두 화합하는 희망찬 세상을 상징한다 볼 수 있고요. 달밤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광복 이전의 일제 강점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띠고 고운 날은 화합과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 쓰인 비유와 상징을 정리해 봅니다.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되죠. 눈물 같은 골짜기, 머뭇과 같은 연결어를 사용했습니다. 직유법이죠.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 생명이 없는 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화류법. 자, 그 다음에 광명의 세계를, 희망찬 세계를 상징하는 시어로 해가 있었고요. 자, 혼란스러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어둠, 화합과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애띠고 고운 날 등의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는 연 구분은 되어 있으나 행 구분이 없는 산문시가 됩니다. 자, 산문과 구별되는 이유는 연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율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강렬한 남성적 어조를 통해서
말하는 이의 간절한 바람과 믿음을 드러낸 시인데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바라는 세상은 절망과 고통이 달밤에서 벗어나서 밝은 해가 떠오르는 광명의 세계를 꿈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사슴과 같은 약자와 칙범과 같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이 화합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표현이죠. 이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산문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연의 구분은 있으나 행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되는 까닭은 이 시에 운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에서의 운율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운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밤 등과 같은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서 이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두진 시인의 작품 해에 나타난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시조 김상옥의 봉선화라는 작품을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